정치톡 시작합니다. 총선이 끝났습니다. 민주당이 압승했고 통합당은 완패했습니다. 통합당이 크게 졌어요. 결국 코로나 사태, 코로나 선거에 모든 게 빨려 들어갔기 때문이다 라는 게 가장 큰 이유인데, 이번 총선 통합당 패배의 원인을 한번 짚어보고요. 또 앞으로의 전망 한번 해보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경박하고 천박하고 대안 없는 야당보다는 이 국난 위기를 돌파하라는 국민들의 메시지, 그러니까 이 여당의 안정 메시지에 무게를 실어준 것 같습니다. 정권 심판이 아니라 야당을 심판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처가 나쁘지 않았다. 또 앞으로 국난 극복하는 데 힘을 실어준 건 맞고요. 야당, 그러니까 통합당으로서도 여러 가지 짚어야 될 것이 공천부터 시작된 황교안 리더십에 대한 의문. 네. 역시 문재인 정부가 좀 잘못한 게 있어도 야당을 지지하기에는 아직 야당의 실체가 어렵다. 대한정당으로서 수권 야당으로서의 좀 면모를 믿음이 안 간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코로나라는 참 위기를 맞은 국민들 좀 혼란스럽고 얼마나 좀 두려움에 몇 달 동안 시간을 보냈는데, 야당은 대안을 내놓기보다는 허우적거리고 어떤 입장을 바꾸고 또 공천 과정에서 총선 앞서서 공천 과정에서 또 뭐랄까 어떤 갈등을 빚고, 또 선거 과정에서도 또 해서는 안 될 막말까지 쏟아지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거죠. 언론 환경이 최악이었다라는 것도 꼽을 수는 있겠지만요. 네. 김종인 위원장이 막판에 투입이 되면서 강렬한 메시지를 던졌어요. 네. 재난지원금 부분이라든가 100조의 그 예산 전용의 부분이라든가 했지만 당 내에서조차 다른 얘기들이 나왔고요. 또 마지막에 김종인 위원장의 메시지로는 약했다. 이번 총선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코로나에 대한 재난지원금, 네. 현금 살포 문제였어요. 역시 현금을 주는 부분은 국민들에게 예민하게 다가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조금 투입이 조금 때늦은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도 있었습니다만은 좀 내부의 갈등도 좀 있었던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체제와 김종인 갈등이 있었고요. 결국은 뭐 황교안의 어떤 리더십에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여당은 180석을 넘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아직까지 완전히 정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통합당은 이제 무소속까지 다 들어온다고 하면 100석, 106, 7석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가까스로 개헌 저지선을 막았다. 예. 이건데 180석을 넘게 되면 헌법 빼고는 모든 걸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뭐 개헌 저지선은 막았습니다만 지난해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이라든지 이제 패스트트랙을 마음껏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여당이 이제 마음껏 신속 처리 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 야당으로서는 뭐랄까 이 여당을 견제하는데 상당히 힘겨운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사실은 중간 평가에서 완전히 국민의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지금까지의 정책들을 그대로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다. 그 다음에 통합당에 대한 옥죄기는 더 강해질 것이다. 지금까지 보면요. 이제 뭐 거의 야당의 존재를 지금까지도 무시했지만요. 이제는 더 강하게 밀어붙이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에 문재인 정부가 아킬레스건으로 꼽는 서너 가지 그 문제들을 이거 무마시키려고 할 것이고요. 통합당이 지난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장 위축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선거에서 통합당이 뭐 다 잃기만 했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통합당 스스로, 야당 스스로 개혁을 하지 못하니까 이번에 국민들이 표로서 너가 개혁을 해라, 혁신을 해라라고 회초리를 든 거거든요. 지금 이번에 보시면 통합당 의원들 중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통합의 걸림돌이 되거나 개혁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낙선을 했어요. 그렇죠. 완전히 물갈이가 이번에 됐다. 완전히 그 국민들이 그냥 대청소를 한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그동안 좀 구태 정치, 좀 뭐랄까 좀 피로도가 높은 그런 정치인들이 대거 퇴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소수당들이 다 무너졌어요. 이제 양당 체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통합당으로서는 계산을 하고 개혁에 나서야 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개혁하라는 것 아닙니까? 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제 앞으로 이 독선적 질주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걸 막아낼 전략을 세워야 되고 예. 지도부도 새로 꾸려야 된다. 예. 그런 점에서 이번에 영남에서 사실 영남에서 통합당 출신으로 무소속으로 살아 돌아온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죠. 김태호, 홍준표 후보의 이 생환이 예. 앞으로 이제 통합당의 진로와 그게 맞물릴 것이다. 그 영남 싹쓸이 분위기에서 무소속 그 이제 두 명이 살아 돌아오는데, 그게 이제 그 황교안 리더십에 대한 그 영남 당원들, 영남 국민들의 어떤 우려가 이제 표로 표출된 거 아니겠어요? 이게 두 사람에 대한 어떤 당을 좀 건전하고 튼튼하게 만들라는 그런 또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앞으로 어떤 그 역량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통합당이 앞으로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이 생존의 문제예요. 이제 예.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 예. 김태호, 홍준표가 나서야 될 때가 왔다. 예. 그 엄청난 세대 교체의 바람에서도 무소속 이름으로 영남에서 두 사람이 살아남았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 통합당의 주인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20년, 30년간 주류죠. 메인스트리움이죠. 예. 한 주류죠, 번도 주류. 당을 떠난 적이 없었던 예. 또 거기서 계속 쇄신을 통해서 정치적 생존을 해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역할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 보고요. 예. 또 하나는 이번에 그 현금 살포, 현금 나눠주기에서도 나왔지만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예. 이제 보수 정당인 통합당도 예.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런 어떤 그 중도층 공략을 위한 정책적 그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그 보수라는 게 계속 성장만 이야기하고 돈 벌어 가지고 우리 나눠 쓰자는 그런 이야기, 그런 정책을 한계에 왔거든요. 예, 이제는 이제 그거는 아닌 거거든요. 이제 총선은 끝났고 네. 이제 대권이 사실상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2년 뭐 2년밖에 채 안 남았죠. 예. 지금부터 사실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여권은 이번에 정치 1번지에서 승기를 잡은 이낙연을 중심으로 대권 주자들의 어떤 헤게모니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될 거고요. 또 야당은 야당대로 이번에 야당은 뭐 무소속으로- 당장 뭐 예. 비대위 체제 당권부터 뭐 바로 그렇죠. 들끓이고 지금은 할 것 같아요. 당장 이제 당을 먼저 추스려야 되니까 네. 비대위 체제가 이제 아마 얘기될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무소속으로 생활한 김태호, 홍준표 그리고 또 원희룡, 아직 자원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내부에 있는 자원을 활용한 어떤 대권 경쟁이 물밑에서 이제 좀 전개될 것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통합당이 선거에서 완패했지만 결코 위축될 건 아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를 바꾸고 나선다면 사실은 민주당 또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무시당하지 않고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 또 그런 자원은 충분히 있다. 또 이번 뼈를 선거에서 깎는 좀 내부 좀 뭐랄까 좀 전열 정비가 좀 먼저 좀 돼야 될 거예요. 그럼요. 이 지금까지처럼 웰빙, 예. 대안 없는 뭐 그냥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니까 우리를 지지해달라. 이걸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거 아닙니까? 정말 대통합을 위한 발전적 해체를 하고 통합을 이뤄서 중도를 아우르는 네. 어떤 수도권 지역까지 아우르는 좀 강폭의 어떤 그 뭐랄까 혁신 운동이 좀 전개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죠. 예,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